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 오늘은 전에 공지드린 것처럼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사실은 이런 장기전세, 공공분양 같은 정책이 완전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아닌 어느 정도는 소득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건 아예 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접근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많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좀 훑어보고 오늘은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서 좀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잠시 후에 보고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SH도 있고 뭐 LH도 있고 뭐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거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오늘 보시는 사이트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쪽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분양도 하는 그런 말 그대로 공사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형이라고 해서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보통 저희가 아는 진짜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고 면적 자체도 그래서 작아요. 49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 의무 기간은 50년. 이제 이런 영구 임대가 많이 있는 곳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단지 자체가 좀 오래돼서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영구 임대는 계속 공급되어야 해서 그 기간이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재건축 아직 못하는 단지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못할 거라고 예상되는 단지들도 많죠. 그리고 공공임대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이제 20년짜리도 있고 국민임대라고 해서 70%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서민계층용 전용은 59제곱미터 이하 30년짜리가 있고 장기전세라고 해서 중산층용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정의 자체도 중산층을 위한 전세이거든요. 그래서 전용 129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작지 않은 막 40평대 50평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20년이고요. 오늘 볼 내용은 그래서 장기 전세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분들이 뭐 서민계층의 소득까지는 아닐 거고 장기 전세 분들이 대상인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행복주택도 있고 이건 아주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고 평형은 좀 작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정책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입형이라고 해서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곳도 있고 뭐 다가구 원룸도 임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공급량 자체는 그리고 이제 주거 편의성에서는 장기 전세가 한번 봐볼 만한 그런 임대주택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사이트는 SH라서 서울 지역의 그런 임대주택만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임대라고 누르시고 이런 문구가 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의 통장 등을 이용해서 그걸 임대주택을 이제 임대하는 당첨이 되면 그걸 또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또 다시 전전대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한데 길 가다가 보시면 통장 빌려
팔아서 뭐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대부분 저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런 안내문이 뜨고요. 불법이니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가서 그 주택임대 들어가셔서 제목으로 장기전세 검색하시면 공고들이 뜹니다. 앱도 있어요. 그래서 앱 깔거나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를 하시면 이런 분양 그리고 전세주택 그 일반 모집 공고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친구도 등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쭉 보시면 청약에 대한 게 있어요. 여기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 그래서 제가 연 게 이겁니다. 2018년 8월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 한 번. 아이고. 이게 35차였고, 34차는 1년에 한 번 34차, 33차였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네요. 1년에 한 번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하면 8월, 6월, 8월 여름 정도에 다시 한번 공고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또 보시죠.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떤 종류의 주택을 공급하는지가 쭉 나와 있고요. 내려가 보시면 좀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뭐 공급이 막 단지별로 많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좋은 혜택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퇴거하시는 분들, 퇴거의 종류는 뭐 자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이제 높아져서 퇴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시면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퇴거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퇴거하는 경우에 추가로 이제 이렇게 공고에 그 단지가 뜨게 되거든요. 장기전세 단지는 굉장히 많고, 요즘은 신축이나 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드밴티지를 위해서 장기전세 같은 임대 물량을 넣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뜨는 것들은 퇴거나 아니면 신규로 다시 이제 공급되는 임대 단지인 경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뭐 개수가 많지 않지만 갑자기 개수가 막 높은 게 딱 뜰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곡 같은 경우가 처음에 입주가 시작될 때 이 개수가 뭐 몇십 개, 몇백 개 단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로 택지가 공급돼서 그게 이제 공공분양인 경우에 특히나 많이 뜨게 됩니다. 지금 이미 이 마곡은 입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많지 않은데, 마곡 엠벨리 9단지가 이제 입주하는 때가 되면 거기도 이제 수백 개의 그 장기전세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상암에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건 저희가 얘기하는 고급주택에도 이런 장기전세가 들어가요. 지나갔나요? 그래서 6억대, 뭐 서초에 있는, 말하자면 강남에 있는 단지에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반포의 자이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도 있을 텐데 되게 많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 이런 반래퍼라고 하는 이런 곳들도 6억대의 전세,
6억대의 전세면 이건 뭐 서민이 아니죠, 사실. 그죠? 목동 센트럴 프루지오. 평형도 크죠? 이런 평형들, 여기 아까 얘기했던 반포자이도 나왔네요. 단지가 크다 보니까 12개씩이나 나오네요. 근데 전세가가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실제 반포자이의 전세가보다는 훨씬 싸겠죠? 한번 봐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허경노노에 들어가서 반포자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포 위도 여기 있죠. 아까 평형이 59, 25평형이었습니다. 25평형. 아이고, 전세가 11억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12억대 전세를 이 혜택을 이용하면 5억 4,600, 반값 이하죠.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60% 할인돼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년, 연장해서 20년까지. 아크로 리버파크도 있네요. 6억인데 10억대로 알고 있는데 10억대가 최근에 깨졌던가요? 10억대가 최근에 전세가 25평 9억대네요. 가성비는 아까 반자이가 더 좋긴 한데 여하튼 뭐 이것도 한 60%, 70%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건만 되시면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구매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로또가 될 수 있죠. 한번 그러니까 이번 장은 지켜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로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남은 금액으로 이제 뭐 대출을 갚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너무 좋죠. 조건은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을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 같은 이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집이 있으면 안 되고 서울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월 평균 소득의 100%인데 이게 3인 이하인 가구는 500만 원이에요. 뭐 사실 대기업 다녀도 사회초년생에 아니면 뭐 한 사회생활 한 이제 뭐 대리 과장 됐을 때 이 정도 금액 받긴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애까지 둘 있다 하면 600만 원에 가까워지니까 이 수준에 들어오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과표로 잡히는 그 회사에서 찍어주는 월급 통장에 찍어주는 금액이 아니고 전에도 봤지만 얘도 그 의료보험에 잡히는 금액이라서 일반적인 월 소득과는 좀 달라요. 좀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이 조건 안에 들어오시는지만 확인하면 괜찮고, 근데 이제 또 2인이 맞벌이를 할 때는 이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무래도 외벌이인 경우엔 이런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죠. 좀 더 큰 평수는 이제 120%가 되고요. 좀 이따 한번 보시겠지만 커트라인을 보시면 커트라인은 보통 이제 70%월 평균 소득의 70%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150%인
큰 평수는 150% 이하면 되죠. 750만 원이니까 이건 맞벌이 해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그죠? 입주자 선정은 이제 주택마다 1순위가 얘네도 이제 그 공공분양의 당해 지역처럼 당해 지역을 따집니다. 뭐 강남구에, 강북구에, 구로구에 그 해당하는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고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70% 이하인 분들이 커트라인 내에 많이 들어가세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2순위까지 안 가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더 높은 그 당첨의 기회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70% 보시면 여기까지는 70%, 84제곱미터는 요거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네요. 아파트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평형마다 좀 달라지죠. 평형이 이제 조금 커지니까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경과한 사람, 24회 납입한 사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매월 납입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매월 10만원씩은 그래서 넣어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최소 2만원인데 횟수를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정리해 보면 월 소득이 평균 70% 이하이고 보시고자 하는 지역에 이제 그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되셔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영상마다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약저축을 빨리 가입하시고 매월 불입할 금액을 불입해 오셔야 돼요. 그러셔야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역세권 매입형은 청담자이도 있었나요? 청담자이도 있네요. 85 이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초과는 2년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 금액을 따지네요. 600만원, 1000만원 채워놔야 됩니다. 어차피 분양료도 쓸 거니까 채워놓는 게 좋겠죠. 이제 좀 고령자 주택, 얘네도 이제 특별 분양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주거 약자용,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85제곱미터 초과형인 경우에 1순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이 경과하고 이네요. 그리고 75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법이랑 주택법이 달라서 세법에는 주택이 되지만 주택법에는 주택이 안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건 하나씩 정도 가지고 계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런 식으로 분양이나 전세에 대해서는 건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이제 레버리지를 가지고 월세를 받더라도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오피스텔이 1억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공시지가를 따라가니까 그 분양가보다는 낮은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 차는 2,850만원 이하,
제가 전에 영상에 소개해드린 그런 건 한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좀 한 번씩 쭉 읽어봤고요. 이런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도 있네요. 신혼부부 우선공급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그리고 당첨이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커트라인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동일 순위, 그러니까 뭐 70%가 되고 2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했을 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의 커트라인을 한번 보고 가시죠. 서울특별시에 연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30세 이후 나이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그거보다 먼저 했으면 혼인신고일 중 앞선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보시면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 무주택 기간도 10년 이상이면 5점, 나이가 우린 보통 35세, 40세 정도겠죠. 그럼 12점, 아이가 둘이 있다고 하면 14점, 미성년인 경우엔 16점, 그리고 저축을 가입한 지가 60세 이상 됐을 테니까 18점, 그리고 가입 기간은 오래됐으니까 한 22점, 그리고 부양하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70%대, 이거는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건 쉽지 않고, 소득 기준은 이 정도라고 하면 25점 정도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다른 건 이제 나이로 해서는 쉽지 않으니까 통장이 오래되면 이 10점을 벌고 가면은 커트라인에 다 들어갑니다. 보시면 28점부터 지금 이게 8월 6일 날 공고된 거에 당첨 커트라인인데, 보시면 1순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소득에선 70%가 보이고요. 그리고 자녀는 2자녀가 많이 보입니다. 3자녀인 경우엔 안전권이고, 아까 말씀드린 25점 수준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거보다 낮은 것도 보이고 10점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곡 한번 볼까요? 반내 포함 이런 거 볼까요? 1순위 15점 굉장히 낮죠? 1순위 15점 왜 그럴까요? 비싸기 때문에 서민분들이 많이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오늘 영상은 정리를 하고요. 분양 받으시기 전에 이제 전세로 버티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그 장기 전세를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분양 당첨까지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많은 혜택 보면서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방송에선 위례가 직주근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